안녕하세요. 저는 알토스피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한진입니다. 주로 한국의 여러 하드웨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킥스타터 캠페인에 제품을 올리고 펀딩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해외 크라우드 펀딩, 특히 킥스타터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준비를 하면 한 20회 정도 나올 텐데 그걸 듣고 나면 어느 정도 해외 크라우드 펀딩과 킥스타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혼자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크라우드 펀딩이란 무엇이냐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그야말로 크라우드, 군중이죠. 펀딩, 자금 조달. 군중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8세기부터 이 크라우드 펀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십시일반 어떤 사람들을 돈을 모아서 도와주고 노동을 모아서 제공하고,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고요,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갑자기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창구로 소셜미디어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죠.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잡스법이라고 그러죠. 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이라는 약자인데요. 그걸 통과시키면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또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여러 가지 종류들이 모두 가능하게 되어서 크라우드 펀딩이 빠르게 지금 신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는 약 850에서 9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00조 정도 되겠네요. 100조 정도 되는 돈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2023년에는 1200억 불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가장 유망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부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시장 규모는 날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5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보상형이 있어요. 제품을 후원해주고 일정 기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제품이 생산이 돼서 나한테 배송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킥스타터라든지 인디고고라는 또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이 바로 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기부형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자산단체 프로젝트라든지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가 없이 기부를 하는 거고, 이런 기부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이나 행복감을 얻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형이 있어요.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 기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기간이 지나면 시중 이자보다는 높은 이자로 리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목적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펀드형이 있어요. 펀드형은 주로 이제 부동산 펀드 이런 건데, 그 한시적인 시간 동안 그 프로젝트가 이윤을 창출하면 그 이윤을 나누어 갖는 그런 것들을 이제 펀드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진 투자형이 있습니다. 지분 투자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회사의 지분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킥스타터입니다. 킥스타터는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킥스타터는 어떻게 시작됐냐?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역시 킥스타터도 한때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해리 첸이라는 음악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작은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공연을 한번 주선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 대관료도 없고 장비를 빌릴 돈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입장료를 미리 나한테 준다면 내가 그걸 가지고 그 공연을 준비해서 그분들을 나중에 초청해서 공연을 보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아이디어였는데, 자기는 그냥 그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가 얀시 스트리커라는 잡지사 기자 에디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거 한번 사업화 해보자고 해서 개발자 찰스 애들러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찰스 애들러가 개발을 열심히 합니다. 2005년에 의기투합이 됐는데 2009년에야 가서 킥스타터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열게 됩니다. 2009년에 열면서 상당히 빨리 성장을 합니다. 뉴요크 브루클린에서 연필 공장 하던 건물을 사들여가지고 거기에 큰 사옥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2015년에 상장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상장을 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코파운더 3명이 우리 회사는 사회적 기업으로 남는다. 퍼블릭 베네핏 컴퍼니라고 그러는데요. 단지 마케팅 플랫폼도 아니고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투자금을 돌려주고요. 사회적 기업을 선언해 버립니다. 킥스타터는 한마디 드리자면 상당히 그 사회적 성격이 강한 플랫폼입니다. 저희들이 해본 경험에 의하면 너무 물건만 팔겠다,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고 새로운 것을 소개하고 싶다는, 이 사회 전체 어떤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킥스타터의 그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2월 현재 모인 펀딩 금액이 약 48억 불 정도 됩니다. 48억 불. 한화로 하면 이게 한 6조? 5조에서 5조 5천억에서 6조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엄청난 금액이 모였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킥스타터를 통해서 그 론칭됐던 프로젝트들이 47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펀딩 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펀딩을 시작하면 자기 어떤 목표치를 세워놓는데, 펀딩 골을 달성한 업체가 177만 개 정도 돼서 성공률은 약 37.5%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후원을 했던 베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베커인데, 후원을 했던 사람들이 6천만 명 수준이고요. 그 중에 계속 2번 이상 후원을 했던 사람들이 1,740만 명. 상당히 큰 플랫폼이에요. 고객이나 베커들이 많이 있는 플랫폼이고요. 22개국에서는 본인의 회사에서 플랫폼에 론칭이 가능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도 페이먼트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페이먼트. 아시아의 국가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이 자체적으로 펀딩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회사들은 자국의 그 법인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 캠페인을 만들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해서 만약 하시려면은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법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제가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킥스타터 자체 펀딩 모집은 이 비즈니스를, 이 사업을, 이 제품을 내놓고 싶은데 초기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시작되는 거지, 이 킥스타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목적은 이 킥스타터를 통해서 교두보를 마련해서 유통도 하고 더군다나 양산도 하고 생산도 해서 사업에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한번 진출해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리즈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킥스타터는 스타트업들에게는 환상적인 마케팅 수단입니다. 왜냐? 비용 대비 미국에서 이렇게 저비용으로 제품을 론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조사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구상하고 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양산 전에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싶다 그러면 킥스타터가 어울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제품 론칭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킥스타터가 시작해서 종료돼서 이제 배송 전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 뭐 쉬운 플랫폼은 아니에요. 그 6개월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연구하고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마케팅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런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사실 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완성해서
마케팅해서 킥스타터에 올려서 그 킥스타터까지 마무리하는 이 한 사이클이 제품으로 생각하면 한 번 이 수명을 거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면 최소 6개월간의 그 과정이 하나의 학습의 과정, 배우는 과정입니다. 특히 시장과 그 여러분들 제품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배우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들, 특히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한테는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도전해 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실 펀딩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옆에 요게 뭐냐면요.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출판한 킥스타터 캠페인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킥스타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서 저희가 만든 건데요. 오늘 뭐 제가 이 책을 뭐 선전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어렵게 쓰여지지 않으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첫 회를 마무리 하는데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고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